여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료였던 한 남자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서진이 갑자기 남한으로 망명하면서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통해 진실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과연 그가 발견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여정,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에 의문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저는 북한의 강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혜롭고 친절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중요한 정부 관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일은 나라를 운영하고 모두가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평양, 즉 수도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했고 입을 옷도 좋았습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얻기 힘들어하지만 저는 관료로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제 멘토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제가 좋은 정부 직원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우리나라에 완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존경하며 자라서 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 가족 그리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서진은 항상 저를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만들고 있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떠도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동료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들었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서진이 남한으로 망명했대. 마치 배에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망명했다고. 남한으로?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남한은 우리의 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는 거짓말쟁이들이었죠. 적어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럴 리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우리나라를 사랑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갑자기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제가 그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은 재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진이 떠났을까요? 그는 여기서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나라를 믿었어요. 남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뒤척였습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이 왜 떠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너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종종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위 관리로서 중국으로 회의를 하러 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중국은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거기서 서진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남한으로 갈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직업, 집,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서진이 왜 떠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참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모든 것,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제 나라,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저는 직접 세상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당시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득 찬 느낌이랄까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모두 보고 싶어 눈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가며 중국어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들로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고향의 공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번쩍이는 불빛들이 가득한 정글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들은 빽빽한 거리에서 경적을 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음과 혼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통제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호텔에 체크인할 때 가짜 여권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닌 걸 눈치채면 어쩌지? 하지만 호텔 직원은 그냥 웃으며 방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숨을 참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아 아래의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알던 모든 규칙을 깨고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찾으면? 이 모든 게 함정이면? 하지만 아침이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몇 날 동안 베이징을 탐험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로 가득한 시장을 거닐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길을 찾고 멀리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임무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에 만든 연결고리를 통해 남한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해요. 그가 경고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잡히면 돌려보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확신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제 감정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계획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암기하고 커버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매 순간이 자유의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남쪽 국경 근처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나머지 여정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기차가 중국의 시골을 지나가면서 저는 내가 떠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족, 경력,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삶.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베이징에서 본 웃는 얼굴들, 거리의 에너지와 생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서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기차 여행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매 정거장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잡힐 곳일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국경 근처의 작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밀수업자들을 믿고 인도해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멈춰섰습니다.
저 소리가 경비병인가? 야생동물인가? 상상력이 매 발걸음마다 날뛰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그곳이 보였습니다. 국경. 강이 중국과 북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자유, 진실. 저는 그곳에 서서 발이 땅에 묶인 듯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이 강을 건너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평양에서의 편안한 삶, 제가 가졌던 존경과 권력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 버릴 건가요? 하지만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알아야 할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가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옛 삶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한 땅에 발을 디딜 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색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바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양의 회색빛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뭔가 다르게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고 웃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까지. 처음에는 압도당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한다고 스스로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게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옷들, 반짝이는 전자기기들, 그리고 엄청난 음식 종류들. 길거리 음식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서진을 찾아서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왜 그는 떠났을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만큼 나만이 그렇게 좋은 곳일까? 우리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제 옛 친구이자 멘토.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쩐지 더 행복해 보였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우,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정말 기뻐. 저는 그 맞은편에 앉으며 몸이 긴장했습니다. 왜? 그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 정우. 하지만 설명해 줄게. 다음 1시간 동안 서진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북한의 억압, 제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두려움, 음식 부족,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말하는 대가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유로워.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나아. 저는 들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을까? 하지만 충성은 어쩌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의무는? 서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우,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어야 해. 옳은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해.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세상은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가 말할 때 저는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 제 인생을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봐.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굶주리는 사람을 본 적 있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 이게 자유의 모습이야, 정우. 저는 국경을 넘은 후 보았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분주한 거리, 잘 먹고 다니는 사람들, 웃음과 개방성.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서의 모든 것이 전부 거짓말인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알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한번 진실을 보게 되면 그걸 다시는 볼 수 없어. 저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긴 어둠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나는 뭘 해야 해? 제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살아, 정우. 배우고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경험해.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카페를 나올 때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지만 또한 더 두려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있는 커플들, 공원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 아무도 두려움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속삭이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원에 멈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혼란, 하지만 동시에 자라나는 무언가, 희망, 호기심, 더 배우고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 서진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 어쩌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기로 했습니다. 배우기로 했습니다. 서진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가운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내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유의, 진실의, 무한한 가능성의 삶.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10대들이 모여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날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아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조차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나에게 인터넷에 대해 설명해줬던 것이 기억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무서웠어요. 만약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어쩌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작은 가게에 들어가 저렴한 스마트폰을 하나 샀습니다. 가게 주인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켜고 기본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늦게까지 인터넷을 탐험했어요. 놀라웠습니다. 무슨 정보든 찾을 수 있었어요. 세계 역사, 과학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것도 읽어봤습니다. 일부는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정말 내내 거짓말을 들어왔던 걸까? 그러나 대체로 더 많은 지식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곤했지만 신났어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큰 쇼핑센터 안에 있는 푸드코트라는 곳에 갔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피자라는 것을 시도해봤어요. 맛있었어요. 치즈, 토마토 소스, 바삭한 크러스트 처음 맛보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이 웃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괜찮을까? 나를 그리워할까?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한국 역사 진짜 역사를 배웠어요.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스포츠를 하고 피크닉을 즐기는 것을 봤어요. 심지어 영화관에 가서 처음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봤습니다. 시끄럽고 흥미진진했어요. 집에서 보던 선전 영화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장소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평생 본 책들보다 더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내 어깨 너머로 지켜보거나 무엇을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없는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기서 세계 정치부터 고전 문학까지 모든 것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남성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엔 긴장됐습니다. 집에서는 낯선 사람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기꺼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부, 자유, 인권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옛날에 믿던 것을 말했을 때 그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관점을 설명해 줬어요. 그것은 나의 첫 진정한 토론이었고 두려움 없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내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힘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의견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북한 탈북자 모임에 참여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적응을 돕고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웃긴 것들에 대해 웃기도 했어요. 그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인 민지가 내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하라고 제안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집에서는 글을 쓰는 것이 위험했거든요. 누가 읽고 신고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민지는 여기는 안전하다고 확신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생각, 감정을 썼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졌어요. 글쓰기는 이 새로운 세상과 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되었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나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여전히 나였지만 다른 버전이었어요. 더 자유롭고 행복한 버전. 나는 어느 정도 재탄생했다고 느꼈어요. 두려움과 거짓에 얽매여 있던 옛날의 나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호기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희망찬 새로운 내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서진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왜 그가 떠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더 쉬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내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흥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어떻게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시작한 것이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며 한국은 단순히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달랐습니다. 분주한 거리, 높은 건물, 그리고 모든 기술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저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그룹을 찾았습니다. 또한 도와주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친절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외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서라는 친절한 여성이 저에게 북한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서는 저희 경험이 가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들이 있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막 도착한 겁에 질리고 길을 잃은 듯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지하철 타는 법 같은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돈과 은행 계좌 개설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남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고 큰 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그와 앉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그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수록 저는 목적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운 각 사람은 작은 승리와도 같았습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을 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한국으로 오는 여정 그리고 겪었던 모든 변화에 대해 썼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슬프거나 화가 나는 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계속 쓰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나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서에게 제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읽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탈북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민서는 제 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면 어쩌지? 믿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민서는 저희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 댓글을 남겼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그곳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경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 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서 수락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교실 앞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눈은 커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싶어하는 진심 어린 질문들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발표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학교,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작은 지역 TV쇼에서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제 이야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랍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겁먹고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친구도 있고 목적도 있으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제가 이곳에서 찾은 자유와 기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성장할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마주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았고 무엇이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충실한 공무원으로 살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이 새로운 삶과 세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강가에 서서 반짝이는 물과 바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 놀라운 여정이 떠오릅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불빛들, 그리고 도시의 모든 소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ATM을 사용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기회로 가득한 세상이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지시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책을 읽고, 원하는 영화를 보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두려웠던 이 자유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악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렇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가족을 돌보고 싶어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저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은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제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새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길을 잃고 무서웠는지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컴퓨터 사용 방법,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새 탈북자들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음식을 보거나 처음으로 지하철을 탈 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는 제 자신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그립고 걱정됩니다. 가끔은 제가 이 멋진 새 삶을 누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한국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제가 한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말했을 때 손이 떨리고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중은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생각이 깊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센터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 억양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제가 지금 가진 자유와 기회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북한을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이 통일되고 모든 한국인이 자유롭게 사는 날을 꿈꿉니다. 충성스러운 북한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으로 거듭난 제 여정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고, 어디서나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갈 때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